지방자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문제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지방자치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주민자치이고 또 단체자치입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게 주민자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을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 이게 주민자치가 되겠고요.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은 유럽 쪽에서 발달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서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는데요.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하는 그 정치적 의미고요. 법률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의미의 법률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이나 미국에서 하는 것이 주민자치이고요.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 다 단체자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화면 2번에 주민자치의 본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1번의 고유건설은 주민자치와 연결이 되고요. 전래건설은 단체자치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선 하나씩 보면요. 고유건설은 주민자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방에는 고유한 어떤 지방자치권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지방건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전래건설인데요. 이것은 지방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 지방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제도적 보장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보장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앞에 고유건설, 전래건설 뭐 다투지 말라는 거죠.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제도적 보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지방자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1번입니다. 주민자치, 단체자치 설명. 옳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영국, 미국 맞죠? 단체자치는 독일, 프랑스 맞습니다. 1번 지문이 맞네요. 2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가 법제적 요소 아닙니다. 법제적 요소는 단체자치가 되죠. 틀린 지문이고요. 3번 보면은 단체자치에서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 아닙니다. 주민자치에서 재량의 범위가 큽니다. 4번에 보면 단체자치는 입법통제나 사법통제가 아니고요. 행정통제가 주된 통제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비교한 겁니다. 1번에 보면 기능 배분 방식에 있어서 주민자치가 개별적 지정이죠. 단체자치가 포괄적 방식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바뀌어져 있다. 2번에 보면 국가 통제가 주민자치는 강합니다. 단체자치는 약하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시민의 참여도가 되겠는데요. 앞에서 두 번째 보면 국가 통제가 주민자치는 약하잖아요. 그만큼 시민의 참여도는 높아요. 그래서 시민 참여도가 주민자치는 높고 단체자치는 낮다 됩니다. 국가 통제 방식에 있어서 단체자치가 행정수단을 동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민자치는 입법, 사법수단 맞고요. 바라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중앙, 지방 간의 관계입니다. 1번에 보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 아닙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방정부가 먼저 하는 거예요. 처리를 하고, 그런데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었다.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면 자치권은 권한 배분 관계에서 배제됐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적절한 재원 조치는 하지 않고 이양해주면 오히려 자치권을 제약한다. 맞고요. 4번에 보면 자치 입법권에 관해서 제약적인 규정이다. 그게 바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제약을 가하고 있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신지방분권화의 촉진 요인이 아닌 것 1번 봅니다. 지역적 특수성 맞죠? 이번에 중간사무의 존재, 중간사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국적인 성격하고 지방적인 이해를 동시에 갖는 사무를 중간사무라고 하고요. 신지방 분권화의 촉진 요인이 되겠죠. 3번에 보면 형평성 요청, 이것은 신중앙 집권화의 촉진 요인이다. 신지방 분권화가 아니고요. 신중앙 집권화의 촉진 요인이다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국가 경쟁력 제고, 지방정부의 행정능력 향상 해당이 되겠습니다. 촉진 요인이 아닌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제2절의 종류와 구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보통 지방자치단체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것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이런 게 다 보통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통상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때는 이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라든지 자치정보화 조합이라든지 또는 부산, 진해 등등의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보면은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이 있는데요. 교재 47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집행기관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겠죠. 장의 임기는 4년이고요. 계속 재임은 3기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분은 정무직 공무원인데요.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볼 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지방의회의 그 의결에 대해서 제2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의결 사항에 대한 제소권 요걸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요, 지방의회의 의결이 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라고 인정될 때는 의결사항을 입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 동그라미 하시죠.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 판단될 때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20일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권한이 성결, 미리 선자면서 성결 처분권입니다. 성결 처분권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단체장이 의회를 대신해서 이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필요한데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할 때, 그럴 때 성결 처분권, 나중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단체장을 비롯한 이 집행기관 운영에 대한 그 권한을 보면요.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이 지휘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가 하는 일이 만약에 법령에 위반된다 이럴 때는 서면으로 시정을 명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취소,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치사무 그리고 단체 유임 사무 외에 기관 유임 사무도 그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 실시권도 있는데요. 단체장이 직권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실시를 청구할 때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좀 다르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지방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우선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어서 그 조직, 권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 의결기관, 화면에 있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요. 연임 제한은 그 단체장은 3기에 제한받습니다만 지방의원의 연임 제한은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의결권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개폐, 예산 심의 확정 이런 것이고요. 참고로 이 징계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입니다.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공개회의에서 사과입니다. 사과하는 거요. 세 번째가 30일 이내 출석 정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제명이 있습니다. 이 제명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화면 세 번째로 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3가지 종류입니다. 자치사무, 자치사무를 우리가 고유사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사무도 단체 이임사무 그리고 기관 이임사무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우선 자치사무부터 보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이 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복리 정진을 위한 사무가 되겠는데요. 예를 든다면 상하수도 사업 또는 쓰레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주민등록 호적에 관한 사무가 이게 이제까지는 지금 말하는 자치사무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요. 이 호적 가족관계 등록 사무가 기관 이임 사무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치사무의 예시로서 예시 중에 하나가 상하수도 사업 쓰레기 학교 급식 이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 호적 등에 관한 사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자치사무가 아니고요. 가족관계등록사무, 호적을 비롯한 이런 사무가 기관임사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단체임사무를 봅니다. 단체임사무는 법령에 의해서 꼭 표시하시죠.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보면은 뭐뭐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단체임 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하고 지방적 이해관계가 다 있는 사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혹은 도로 유지 보수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이상의 자치단체 사무로 취급이 되어서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관임 사무입니다. 이건 법령에 보면 뭐뭐가 시장 군수에게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관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무고요.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무다. 가장 많은 사무가 바로 기관임 사무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의 종류로는 천연기념물 그리고 천연기념물 관리 사무라든지 또는 선거 사무 이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무 중에서 경찰 자치에 관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경찰은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1월 달에 1월 13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죠.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정답은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가 맞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제주도에만 운영 중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자치경찰단입니다. 자치경찰단. 잘 기억하세요.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치경찰제라는 건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동그라미 쳐야 되고 제주도에만 있는 것은 운영되는 것은 자치경찰단이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문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1번에 지방의회 권한이 아닌 것 1번 봅니다. 정책심의 결정 맞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의결 또 맞고요. 3번에 조례 제정도 맞는데 4번의 선결 처분은 지방의회가 아니고 누구죠? 단체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권한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방의회입니다. 자, 1번 보면 지방의회는 위원회 둘 수 있고요.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맞고요. 2번 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의장은 의결에서 가집니다.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뒤에 부분은 맞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 맞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권한을 가집니다. 부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4번 보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옳지 않은 것 봅니다. 2022년 1월 13일부로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에 들어갔죠. 따라서 바뀌어진 내용을 제대로 답을 해야 됩니다. 4월
1시험에서는요. 자, 먼저 그걸 인지하시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보면 지방의회는, 이 문제는 별표 하나 하시고요.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맞고요. 2번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은 기관 통합형이다. 아니죠. 기관 대립형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보면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송해야 된다. 네,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3번 문제 정답은 쉬운 건데 왜 제가 별표 하나를 하라고 했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문을 하나 받아 적어 보시죠. 만약에 4월 2일 공무원 시험에 이런 지문이 나왔다면 여러분은 맞다 하십니까? 틀린다고 하십니까? 지문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기관 구성에 있어서 물론 지방자치의 기관 구성에 있어서 기관 대립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기관 대립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원칙적으로 기관 대립형을 취하고 있다. 이거는 맞는데요. 기관 대립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됩니다. 이게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뭐가 관련되는가 하면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자율화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민투표를 거쳐서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방의회가 무슨 직선해가지고 단체장을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큰 변화죠.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거쳐서 법률로 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문에 4월 2일 시험에 지문에서 기관 대립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기관 대립형 나왔구나. 맞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별표 하나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3번 답이 옳지 않다. 기관 대립형이다. 부수되는 문제, 법 개정에 따른 부수되는 문제도 확실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뭐뭐시는 인구 5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특례인데요. 이 문제는 옆에다가 가로하시고 특별히 주의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취득세가 나오는데요. 취득세는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으니까 틀렸죠. 이번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 맞고요. 4번에 47% 조정 교부금도 맞습니다. 5번 질문 보시죠.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인원이 300명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법이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의 규정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500, 300, 200 적으시죠. 광역시 그 다음에 도의 경우는 300명, 그 다음에 50만 명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 자치구 그 전에 500, 300. 자, 다시 할게요. 광역시도는 500명, 그 다음에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는 200명. 이게 이제 정정 규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0, 300, 200 이렇게 말했고, 각종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왔었죠. 근데 이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300, 200, 150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광역시도는 300,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 시군 자치구는 150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300, 200, 150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300명이니까 현재 개정된 이 시점에서 판단하면 5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니까 4번 문제의 답은 틀린 것은 1번하고 5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요. 주민감사 청구가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청구 시효가요.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이에요. 청구 시효가 2년에서 3년, 2년이라는 것은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게 3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하나만 더요. 주민감사 청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단계가 뭐예요? 주민소송입니다. 주민소송도 청구권자가 18세로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00, 300, 200이 300, 200, 150으로 바뀌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이런 것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상행정 같은 거는 기술로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나의 주차장 이런 건 됩니다. 원자력 개발도 이거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가 그렇고 기술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항공관리도 힘들고요. 자연보호는 뭐 되겠죠.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기상행정, 그 다음에 원자력 개발, 항공관리,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3절에 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권입니다. 화면에 1, 2, 3, 4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 외에 자치사법권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치입법권인데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고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례고 또 하나는 규칙이 되는데 조례 제정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조례 제정권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라고 하는 건 법률과 명령을 의미하고요. 그 안에서 제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앞 시간에 자치단체의 사무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치사무, 기관이임사무, 단체이임사무인데 이 조례 제정의 범위는 그 중에 두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는 자치사무고요. 또 하나는 단체위임사무. 그러니까 기관이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조례를 만약에 위반하게 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액수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그 액수를 출제한 적이 있죠. 1,500만 원 이러면 틀리죠.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규칙 제정권입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거다.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는 건데요. 규칙의 제정은 그 대상 범위가 3개 다 해당이 됩니다. 자치사무, 단체이임사무 플러스 기관이임사무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관이임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규칙으로만 제정해야 된다.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례와 규칙을 비교를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수치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압축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그 조례를 정할 때는요,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지방의회의 장은요, 의결된 그 지방의회 의장이죠.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5자에 동그라미 치시죠.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제 이송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송받으면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됩니다. 20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을 받은 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은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죠. 근데 제의를 요구하면은 지방의회가 다시 그 제의에 붙이고 조례를 제의에 붙였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동그라미 치시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과반수 3분의 2 앞에 거는 재적의원, 뒤에 거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서 확정이 됩니다.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그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례와 규칙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조례는 자치 플러스 단체 위임, 규칙은 세 가지 다 불문하고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규칙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건이 있고요. 규칙은 법령하고 또 조례의 범위 내에서,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상충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조례가 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화면이 이번에 자치행정권입니다. 자치행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취소정지권입니다. 취소정지권은 뭐냐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그럴 때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데, 단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앞에서 조건이 위법하거나 부당인데요.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은 그 두 개 중에 하나, 법령에 위반되는 거에만 국한한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직무이행 명령권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단체장이 위임 사무의 집행을 게을리한다 이렇게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앙통제수단이죠.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이행명령권과 바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대집행권입니다. 대신 집행한다는 거예요. 대집행권인데요. 이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집행하는 거예요.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당신들이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다 이러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권입니다. 세 번째 보죠. 화면에 보면 자치조직권이 나옵니다. 자치조직권이란 자기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을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총액임금비제와 기준임금비제를 들 수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요. 맨 처음에는 총액임금비제 전에 표준정원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표준정원제 오른쪽으로 화살표, 총액임금비제 오른쪽으로 화살표, 기준임금비제 이렇게 됩니다. 기준임금비제가 시행된 것이
실시된 것이 2014년도예요. 자, 같이 한번 각각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액임금비제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우선 개념에서 보면 총정원하고 임금비 총액 요걸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기준임금비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임금비만 제시하고요. 지자체별로 관리상의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자율 운영 범위가 1에서 3% 추가 허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보시고 밑에 교부세 반영 여부가 총액임금비는 교부세 반영되고요. 기준임금비 교부세 반영되고 자율 범위의 임금비 아까 말했죠. 1에서 3% 교부세 미반영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 표준정원제, 총액임금비제, 기준임금비제. 자, 기억하시고 그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이제 자치재정권입니다. 자치재정권은 이게 조세 법률주의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 제59조입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법률로 정한 법률 여기 이걸 중앙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중앙, 지방이 아닌 중앙에 정한다. 그러니까 지방은 어떻게 자율권이 봉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게 한번 받아 적어 보실까요? 다음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그 부담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로 빈칸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해야 된다. 누구와 협의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리고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객관식 문제 1번인데 1번에 지문이 1, 2, 3밖에 없네요. 4번 가로하시고 동그라미 하시고 좀 미리 적겠습니다. 좀 지문 내용이 길어서 미안합니다만은 4.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 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다시 읽으면 4.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 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규칙과 조례가 충돌할 때는 조례가 우선한다 그랬죠. 근데 1번 질문은 규칙이 우선한다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주민의 권리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없이 한다니까 틀렸고 3번 봅니다. 조례 위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번 맞죠? 4번은 격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그 규칙과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래의 그 조례나 규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정해야 된다니까 틀렸고요.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치재정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부터 보면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맞고요. 2번에 보면 사용료 징수 맞고요. 3번 보면 4번부터 먼저 봅니다. 4번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데요. 3번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아닙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혹은 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기금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잘못하면은 어떤 기금이 난립되고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준인건비 제도입니다. 자, 1번 보면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조화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맞고요. 2번에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 1에서 3% 이야기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를 대체했다. 맞습니다. 표준정원제, 화살표, 총액인건비제, 화살표, 기준인건비제 설명드렸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여러가지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정을 하고 그것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4번 문제는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하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치재정권에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겠습니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공익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 설치는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이다. 3번이 옳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그러니까 쭉 보면 1, 2, 3, 4 이건 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5번 보면 명칭과 구역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파트 1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트 2 설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